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농부님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꼭 알아둬야 하지만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하신 농업 정책과 정보들, 농정매거진이 지금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달라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입니다. 첫째, 출하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선 옴부즈만 제도, 블라인드 경매, 거래 물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 공공성 강화 중심 평가체계 개편, 평가 미흡 도매법인 지정 취소 등 경쟁체제를 강화해서 도매시장과 출하농업인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셋째, 시장 도매인제 개선을 위해선 매수 가격 공개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 방법의 다양성을 키우며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시장 도매인제 활성화 및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넷째는 도매시장 기능 혁신으로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통해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 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으로 출하농업인의 권익과 도매시장의 공공성 둘 다 높아져서 건강한 도매유통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정매거진 이번 소식은 최근 도매 가격 하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가격 하락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농협, 한우협회,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우선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20% 정도 떨어진 한우 도매 가격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전국 평균 가격보다 항상 20% 낮은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하고 비수기엔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대형 가공, 급식 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과 함께 지난해 44톤이었던 한우 수출량을 200톤까지 끌어올리고 홍콩 및 한우 도축장에 할랄 인증을 추진해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우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한유구 농가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사료 자금 우선 지원 농가 기준도 소 150마리 이하 사육에서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합니다. 한우의 중장기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서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가에 암소 감축 물량 5만 마리를 배정해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 계획을 세우고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해 소매 가격 주기적 조사와 공개,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와 축산물 납품 가격 신고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한우 농가를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인 한우 소비도 부탁드립니다. 농정매거진 이번 소식은 양봉 농가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약 40에서 50만 개의 봉군이 응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동절기 월동 피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꿀벌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응애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을 응애 집중 방제의 날로 지정해 점검 관리하며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2년 연속 같은 성분의 약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4월까지 피해 양봉 농가에 벌통을 조기 공급하고 입식비와 사료비 등을 지원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당 농축산 경영자금 최대 1,000만 원을 2.5%에 융자하고 500억 원 규모의 봉군과 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방제에 소홀한 농가는 농축산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나 이상 징후를 신고해 방제에 도움을 준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하니 양봉 농가에선 철저히 방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농정 매거진의 농정 현장 속으로 정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식품 통합 연구소를 방문해 핵심 국정 과제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기업 대표,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린바이오란 종자, 미생물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 산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합니다. 그린바이오 신산업은 2020년 글로벌 시장 규모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매년 6.7%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부는 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 개발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품 개발 수출 데이터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진짜 마티 형님 역할을 해주셔서 하프내에서도 조금 더 접근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지금보다 대한민국이 뭐 넘버 5까지 가니까 그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거기에 전문가를 엮어주시면 기대가 고맙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에게 꼭 필요한 먹이, 바로 풀사료, 건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90만 톤의 풀사료를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캐나다산을 시작으로 전면 개방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국내 건초 생산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입 건초 대비 54%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직접 농가에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요즘 농촌엔 일일 인턴이 출동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 도와드리러 온 일일 인턴 안윤우라고 합니다. 예, 현우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러면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네네. 프로국사 조사로 영농 법인 대표 김영일입니다. 김영일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건초를 제조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게가 한 놀이 500kg 정도 나가요. 수분이 지금 80% 이상, 70%, 80% 있어요. 열풍 근처에서 수분을 20% 낮춰서 소포장을 합니다. 수분을 20%까지 낮춘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수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 건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수분을 섭취 안 해도 되는 걸 과다 섭취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를 개봉하면은 네네.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여야 돼요.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네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눠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부패하거나 네. 상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건초를 제조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군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을 한번 천천히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바로 뒤쪽이 건조장입니다. 그럼 바로 이동해 볼까요? 네네. 네, 가실까요? 네. 자, 대표님 저희가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대표님 아까 그 마시멜로 같이 생긴 마시멜로가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뭔지는 아는데 이름은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형 곰포라고 합니다. 원형 곰포.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먼저 올려두셨군요. 네네. 대표님의 또 센스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해체해서 콤비아 벨트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약간 해체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콤비아 타고 올라서 열풍 건조구로 투입이 됩니다. 그럴까요? 그럼 저희 한번 이동 한번 하면서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네네. 갈까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열풍 건조기인가 봐요. 맞아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게. 세상에 모든 게 다 들어가도 여기서는 다 바르겠어요. 와, 그럼 이제 올라왔던 건초들이 여기서 건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올라가서요. 70도, 80도 네. 엄청 뜨겁네요. 네. 와. 그래서 여기서 건조를 해서 네. 다시 콤비아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어서 그다음 여기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압축 포장이 됩니다. 압축 포장이요? 아, 그러면은 자, 원형 공포를 올려놓고 해체가 된 상태에서 자, 열풍 건조가 되고 다시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서 압축 포장까지. 총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아, 대표님 그러면은 기계가 굉장히 또 크고 이게 돌아가면 엄청 또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시간당 얼마까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40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400kg요? 와, 그럼 제가 오늘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니에요. 아직 많이 있어요. 인력을 자동이 안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대로 다 기계가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압축 포장에서 나온 걸 적재를 하도록 합시다. 아, 대표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적신이거든요. 제가 또 적재의 신으로 불리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 도와서 적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파이팅 한번 하고 그러고 한번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대표님, 오늘 일 파이팅! 파이팅! 대표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위험한 작업을 가서 제가 해야 됩니다. 아, 위험한 거군요. 예. 이거는 뚝딱이 돼야 돼요. 아, 그쵸.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부탁할 일 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응원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이제 다 열풍 건조돼서 나온 거죠? 네. 와, 한눈에 보기에는 수분기가 많이 와, 줄었죠. 콩배 타고 올라가서 저기서 압축 생산. 압축을 시켜서 아, 그쵸. 대표님, 그럼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이 포장 작업인 건가요, 이게? 네, 그래요. 아, 그럼 이 포장 작업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포장 작업해서 네네. 예, 이거 마무리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적재를 하면 되는 거군요. 대표님과 분업을 해서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 과정이 중요해요. 아, 그쵸. 응? 이렇게 해서 네, 쭉 빼서. 빼서 아, 세워서 네네. 응.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옮겨서 네.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 이제 제가 여기 있고 대표님이 포장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쌓을게요. 그럴게요. 아, 그럴까요? 잡아서 아까처럼 네. 자.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제가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한 농법인 열풍을 이용한 건초 생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신 건지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열풍 건조 시스템이 네네. 그 청초를 건조시켜서 네. 예, 건초를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건초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 오잖아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건초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네, 비도 자주 오고 네네. 또 한 일주일 가까이 밖에서 노지에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축산과학농지청에서 네. 열풍 건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 농림청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함께 같이 이제 발전을 시켜나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 전국에 처음 부업된 농장이 우리 농장이에요. 아, 진짜요? 전국 최초예요? 아, 그럼 이제 그렇게 천천히 이제 배경이 됐던 거고. 그러면은 대표님도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 열풍을 이용한 건초 생산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원형 곰포가 네. 엄청 커요. 맞아요, 500kg씩 맞아요. 나가는 그걸 소분화시켜서 소포장이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분이 많으면은 네. 하나 개방을 시켜 놓으면은 네. 예, 이틀, 2, 3일 안에 다 먹여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건 건초를 생산하게 되면은 네. 예, 오래 보관성도 오래 가도 되고. 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소분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대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 건초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 진짜요? 수입 건초보다 원가도 훨씬 더 절감되고. 와, 이거 뭐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열풍을 만드는 에너지원은 보통 어떤 걸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전기로 할 수도 있고 네. 가스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농장에는 지금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왜냐면은 뭐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딱 한 가지로만 보통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 다양한 연료로도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장점밖에 없는 아주 그런 스마트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전기보다는 가스가 좀 싸게 쳐요. 자, 보셨죠? 꿀팁입니다. 전기보다는 가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비용이 절감이 된다.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를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요즘 농촌엔 스마트 농업 파이팅!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면 늘어나는 것, 바로 농기계 사용인데요.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3월에 갑자기 늘어서 5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할 농기계 사용, 농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조으리 리포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의 조으리입니다. 농기계는 영농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때론 이런 농기계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존재로 변하기도 하죠.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과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총 1,273건으로 93명이 사망, 1,0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바쁜 4월은 농기계 사고가 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농번기 중에서도 5월과 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농기계로는 경운기, 예치기, 트랙터, 갈리기 등의 순이었는데요. 특히 경운기의 경우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6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상자는 전체의 79.9%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농기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김인건 사무관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가 1000건이 넘고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복은 되도록 간소하게, 옷소매는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농사일 중간중간 시간을 정해서 휴식하시고 술은 절대 위험하오니 음주 후에는 농기계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보시죠. 고고! 농기계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경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운기는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급커브 경사로에서는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드기 사용 시에는 짧게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며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운기는 내리막길에서 조향 클러치가 평지와는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트랙터는 주행 시에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고 안전 프레임은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트랙터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에도 충실해야겠죠? 그리고 모두가 간과하는 동승자 탑승 금지! 운전자의 시야 및 레버 조작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 경운기 트랙터와 같이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방향지시 등, 후미 등, 저속 차량 표시 등과 같은 등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야간 반사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기의 폭이 본체의 폭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후방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야간 반사판을 작업기에 꼭 부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치기 사용 시에는 먼저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돌이나 병 등 주변 장애물을 치우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성이 큰 이도날보다는 장애물이 튀어오르지 않는 원형날이나 자동으로 접히는 안전날을 사용해주세요. 이번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쉽게 간과하는 기본적인 안전습관도 함께 살펴볼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충곤증이 심해진다면, 농기계 작업 중 피곤하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 무엇보다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해주세요. 또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교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한 농업인이 농기계 안전사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양 작업을 위해 논소래 작업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어요. 밤길이라 트랙터 등화 장치는 작동했지만 흙탕물이 묻어있어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때 뒤따라오던 트럭이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결과 수리비도 많이 소요됐고요. 사고는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평소 제 자신의 안전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농기계 전문가분도 동의하며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농기계는 매번 점검, 정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장기간 보관해 놓은 경우에는 봄철에 사용하실 때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시고 하셔야 여러분들께서는 영농적기 작업하실 때마다 고장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본적인 예방법들을 잊지 않고 지킨다면 안전한 농촌, 안전한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영농철을 보내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불상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봄이 되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바로 득불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유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 저희 농정 매거진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산림청으로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와 관련해서 자주 문의하시는 상담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농업 산림 직불금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직불금 전액 환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신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족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갈수록 인기가 높아져서 예약이 어려운 곳, 바로 국립자연휴양림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숨나들 이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자연휴양림 예약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연휴양림 예약 방식은 선착순으로 매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매월 4일부터 8일까지 아세안 회원국 출신의 고객,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는 매월 4일부터 14일까지 우선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숨나들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연휴양림뿐 아니라 숲길과 산림 레포츠도 이용 예약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직접 상담원과 통화를 원하신다면 숨나들 이 고객 지원센터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철 푸르러야 할 소나무를 빨갛게 변하게 만들고 말라죽이는 소나무 재선 중병. 산림청은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나무 재선 중병 항공 방제를 전면 중지하고 정밀 드론 지상 방제로 전환했습니다. 드론 방제는 비상거리가 항공 방제보다 짧아서 보다 정밀한 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약재 방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 지상 방제 시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또 방제 후에는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드론 지상 방제 결과를 기록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식량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부자 나라가 되기까지 땀 흘려 일하신 농업인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번기 바쁠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 매거진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와 함께하는 공적개발 원조 ODA. 2027년까지 농업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에 한국 농업의 강점을 살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이제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확보합니다.